김중사와 유씨는 여군 하사관의 소개로 만나 3년간 교제를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2007년 1월 27일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 유씨. 그렇게 그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김중사 애인 토막 살인 사건입니다. 2004년 11월부터 교제를 하고 있었던 김중사와 유씨는 일산과 대구에서 거주 중인 장거리 연애였습니다. 그런데 김중사는 유씨가 가지고 있는 건선 피부 증상을 매우 못마땅해하고 있었고, 유씨는 김중사의 이런 모습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사랑으로 지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씨는 김중사에게 서프라이즈를 하고자 늦은 밤 경기도 일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김중사는 반갑게 맞아 주기는커녕 자기를 서울역까지 마중 나오게 했다는 이유로 유씨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날이 넘어간 새벽 1시 30분경 욕설을 퍼붓던 김중사는 유씨의 피부병을 확인한다며 유씨의 소매를 걷어올리자 유씨는 재미로 연못에 돌을 던지지만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며 반발해보지만 김중사는 네가 개구리냐? 돼지지? 아니야. 이라며 공격적인 태도로 대응합니다. 1시 47분 허기를 느낀 김중사는 보쌈을 주문하고 2시 10분경 보쌈이 도착하였으나 유씨가 보쌈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중사는 다시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시켰더니 안 처먹고 지랄이냐? 에이언. 이에 유씨는 두통약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죽을까? 라는 의문을 가졌고, 김중사는 두통약 많이 먹고 죽었다는 말 못 들었다. 알려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유씨의 자신이 죽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김중사는 알려나 네 마음대로 해라 라며 극단적인 선택을 부추기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유씨는 두통약 15정과 금연보조제 50정의 약을 한 번에 복용하였고 3시 30분경 구토와 근육마비, 발작, 호흡곤란의 부작용을 호소하지만 이를 보고 있던 김중사는 그녀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한편 유씨의 죽음을 모르고 있던 유씨의 가족들은 김중사에게 연락해 유씨가 어디 있는지 모르냐며 물었지만 자신한테 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김중사는 유씨의 핸드폰으로 유씨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일상적인 문자와 자신이 광주광역시에 있다는 문자를 보내며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씨의 실종으로 알고 있던 가족들은 한 가지 사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김중사의 차량이 광주에 다녀온 적이 있다는 것. 사건 발생 20일 만에 김중사는 체포되었으나 유씨의 가족들은 유씨의 시신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유씨의 사망 20분 뒤 김중사는 유씨의 사체 유기를 위해 시신을 욕조로 끌고 가 과도와 가위를 이용해 오른손을 잘라내고 팔점을 발라내 화장실 변기에 넣어 물을 내려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인근 마트의 개장 시간을 확인하곤 계속해서 사체를 훼손합니다. 유씨의 옷과 신발, 자신의 옷과 신발을 자신의 아파트와 다른 아파트에 재활용 수거함에 나눠서 버리고 냄비에 사체를 끓여 익힌 후 살결이 연하게 되자 인근 마트에서 사온 믹서기에 넣어 갈기 시작합니다. 잘 갈리지 않자 포크리에 걸러 분리해내고 쇠톱을 이용해 굵은 뼈를 잘라내고 칼로 절단하는 등 김중사의 사체 훼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잔혹했습니다. 뒤이어 유씨의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면도기로 완전하게 제거한 뒤 양주를 부어 불태워버리기도 합니다. 이후 김중사는 비닐팩에 사체를 담아 서울역과 찜질방 변기에 물을 내려버리고 저수지에 유기, 야산수풀, 맨홀 안, 컨테이너 아래, 종량제 봉투, 소속부대 등 사체를 유기합니다. 검거된 김중사는 자신에게 살해 혐의는 없다고 주장하게 되고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김중사의 입장이었습니다. 유씨의 사체가 부검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어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지만 그녀의 치아와 후두부의 상처는 발견되었습니다. 유씨가 두통약을 많이 먹으면 죽냐는 질문에 김중사는 억지로 그녀에게 약을 먹이다가 그녀의 치아가 밖을 향해 꺾여버렸고 그 과정에서 유씨가 넘어지며 후두부에 상처 입은 것이라는 심증이 2심부터 판결을 뒤집어 김중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됩니다. 자신이 살해하지 않았다는 김중사. 그렇다면 왜 김중사는 죽어가던 유씨를 바라만 보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죽이지도 않았는데 신고조차 안 한 채 사체를 훼손하여 유기하였을까요? 왜 거짓된 문자로 가족들을 속였을까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건을 알고 있는 김중사는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리네용이었습니다.